사실 지금 뭐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관련된 시행령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세금에 관한 완납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입찰 자체에 들어올 수조차 없고요. 예. 뭐 수의계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네. 뭔가 좀 지지율 반등 내지는 논란을 좀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는 의도였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지오 액트지오 액트지오가 들어온 마당에는 이 위법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네. 그럼 뭘 밝혀야 되느냐? 계약 단계에서 2023년도 2월에 네. 그 체납을 했고 매출도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수의계약 비슷하게 계약을 따냈느냐 이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중요한 자료들을 누락을 했다라는 게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처리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 발견 가능성을 놓고 네. 기자회견까지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게 도대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석유 사태의 핵심은 네. 저는 검사 카르텔을 의심합니다. 검사 카르텔.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네. 석유공사에 지금 감사로 가 있는 박공우. 그러니까 박공우 상임감사가 대검찰청 사무국장까지 지내고 석유공사 감사로 보훈인사로 간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석유협회 회장 박주선 회장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분들의 어떤 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게 국정과제에 올라갈 수 있는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기자회견 때문에 의혹이 더 증폭이 됐고, 뭐 이번 주에 이제 떠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액트지오에서 갑자기 국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액트지오 코리아라는 국내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완성은 안 됐다는 겁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일단 메인 화면에 회사 소개, 서비스 안내, 언론 기사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계속 그 의구심을 토로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홈페이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세금 체납했다 이러니까 법인 자격에 뭐 제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마 산업부에서인가 마치 이제 이 회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네, 네, 행위 능력 그러니까. 제한은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계약상 문제 없었다 이러는데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법상 뭐 행위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1인 회사에 개인 지배 하는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한번 뚫은 때마다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일을 그러니까. 맡길 수 있겠느냐. 예. 더구나 문제는 이제 호주에서 한 17년인가 동안 그 업체가 5대5 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은 실제로 본인 돈을 투자해서 시추를 3-4번 했었잖아요. 시추를 안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브레우 고문이 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시추해봐야 안다. 20% 확률이다라는 얘기인데 호주 업체들이 그러면 일부 회사보다 적은 회사도 아니고 네. 호주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석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자원으로 어쨌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그런 나라에 굉장히 큰 업체가 와서 시추까지 해보고 17년 이상 다 검증을 해봤는데 없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시추도 안 해봤어요. 그 자료만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데이터만 보고 얘기한 건데 네. 결론은 시추해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확률은 20%다. 네. 그러면 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견으로 그냥 더 이상 그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다. 지지율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원래 지난주에 발표돼야 되는데 갤럽 조사가 없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 나올 텐데 지지율이 좀 오를까요? 아니면 영향은 별로 없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좀 살펴보면 그 뭐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1.5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65.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변동폭이 없어요. 그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인가 대왕고래도 지지율을 뒤집지는 못했다. 뭐 이런 게 기사 제목이던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지율을 좀 뭐 바꿔보려고 했는데 뭐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약이 무효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아예 차제에 윤석유로 개명을 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아니 석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윤석유. 네, 석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뭐 그거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들이배신이다. 아니 그리고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레우 예, 예. 이분 거의 뭐 국제 사기꾼 아니면은 네. 아니면 대한민국이 거의 글로벌 호구 둘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지금 벌린다라는 것 자체가 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목적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지율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또 해외 순방 또 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글로벌 호구로서 또 역할을 많이 할 걸로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많이 또 백주대낮에 코 베임을 당하고 들어올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갤럽 조사가 나온다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21%였잖아요. 네. 저 이번에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여차에서는 10%대 후반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10%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도 지금 30%대를 가까스로 방어를 했는데 예. 이제 리얼미터도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예. 20%대 진입하지 않겠나.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여론조사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거의 네. 영향력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리얼미터는 아마 갤럽이 여론조사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거의 이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특별한 호재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나 언론이 사실은 언론들이 하루 만에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정부 기관에서 검증을 못할까? 왜냐면 뭐 그러니까. 구글링만 해봐도 다 나오는 예, 자리잖아요. 예, 회사 홈페이지 맞아요. 들어가 보면 나오고 구글 맵으로 들어가면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실적도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회사를 우리가 믿고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한 번은 시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이 회사 말을 믿고 시출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석유공사가 아시겠지만 네. 거의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전에 자원외교 하면서 하도 돈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자본 잠식이라는 건 있는 재산보다 네. 자본보다 사실은 부채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리하게 우리가 투자할 만한가? 예전에 사실은 이 자본 잠식이 된 것도 보면 MB 때 자원외교 하면서 다 뭐 석유 있다 다 난다 해서 다 돈 꼬라박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샀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18조인가 19조 적자 상태던데 네. 과연 이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렇죠. 또 우리가 그런 돈을 써야 되는지 국민들이 아마 큰 의심을 갖고 있어서 네.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을